그때 94년 르완다에서 이제 지금의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분을 만나셨다고요? 하랑 일은 안 하고 이제 연애했다고 많이 놀리는데 지지도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격려도 옆에서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까지 일을 계속 하고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교수님께 아프리카란? 저한테는 고향이죠. 예. 다시 태어나면 그곳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예. 안녕하세요. 한아프리카 재단 앞으로 한국과 아프리카를 잇다 에세이집의 북콘서트를 맡게 된 송글송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세이집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이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28년 동안 이렇게 쭉 살아왔습니다. 현재는 루안다의 이제 피아스 대학의 교수로 있고요. 또 나누리라고 하는 재단을 맡아서 병원, 학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는 처음에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셨나요? 94년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 간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해에 루안다 이제 내전이 생기면서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구호팀을 보내는 일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처음 가본 곳이 지금은 민주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이 되었는데 당시에 자이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거기 있는 난민촌에 가본 게 아프리카에 첫 발을 디디는 게 됩니다. 그게 첫 인연이었죠. 그때 처음 접한 아프리카는 어떤 모습이셨나요? 정말 아름다운 땅이기는 해요. 이게 자이레의 대초원과 이런 곳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넓은 곳에 이제 난민촌으로 텐트가 쫙 이게 늘어서 있는 장면, 이제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첫 장면입니다. 그때 94년 루안다에서 이제 지금의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분을 만나셨다고요? 하랑 일은 안 하고 이제 연애했다고 많이 놀리는데 자원봉사자로 왔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기아대책기구의 간사로 파견돼 있었고 이제 자원봉사자로 케냐에서 들어왔던 아가씨인데 만나고 한 2주 후에 제가 이제 프로포즈 했다고. 2주 만에요? 네, 2주 만에 굉장히 좋은 성품을 본 거죠. 네, 헌신적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일종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굉장히 원만한 성격에 그리고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고 평생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루안다가 맺어준 평생의 인연이잖아요. 예. 네, 지지도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격려도 옆에서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또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아프리카에 내전이 많으니까 나중에 케냐에 제가 배치되고 그런 곳에 출장을 자주 가게 되죠. 근데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이제 삶의 자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개발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배치됐던 곳이 우간다였습니다. 그럼 저는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 구호 활동 전문가에서 개발 협력 전문가로 이제 바꾸신 거잖아요. 차이가 있을까요? 구호 활동은 대부분 대규모의 자연재해 아니면 전쟁 같은 이제 발생하는 난민들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개발은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어떻게 올려줄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하다 보면 소득 증대 사업, 우리 많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한다. 아동들, 교육, 의료,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건 개발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간다에서는 뭐 미혼모라든지 여아 성폭행 관련해서 이런 일들도 많이 하셨어요. 우간다는 내전 중이었어요. 이제 루안다하고 또 다른 내전을 겪고 있는데 아주 장기화된 20년 이상 지속된 이제 게릴라전이었어요.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제 아이들을 납치해서 이제 병사로 쓰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년병 문제. 남자아이들은 이제 살인 병기로 이제 키워지는 게 되는 셈이고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이제 끌려가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성노예로도 놀이개감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아이들 중에 탈출해온 일들이 가끔 있어요. 살아서 탈출해온 여자아이들이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는 오히려 가족들에게 버려지는 현상, 그 아이들의 재활 훈련, 심리적인
치료, 그 다음에 직업 훈련 그런 걸 총체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이제 전쟁 미혼모를 돌보는 일. 해본 일 중에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컸던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뭔가를 많이 고민해봤던 사업입니다. 르완다에서는 병원을 설립하셨잖아요. 예. 근데 무료 진료를 반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일을 쭉 오랫동안 이제 뭐 횟수로 한 28년 되는 셈인데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높은 일 중에 하나가 도움을 주는 쪽은 자신들이 주는 도움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받은 도움을 잊고 싶어 해요. 조금 난이도가 높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도움을 받는 쪽은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결과를 냅니다.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아프리카에서 여러 가지 구호 활동, 개발 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끊임없이 도움을 요구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외부의 도움에 대해서 손을 벌리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현상. 그게 그들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무료 진료 때문에 물어보신 건데, 그 다음 돈을 내고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옆에 다른 사람이 돈을 안 내고 치료받는 걸 보게 되면 나는 왜 내야 되냐 이렇게 된다. 형평성의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취지는 얼마든지 좋은 뜻은 제가 알지만 좋은 결과를 낳기는 쉽지가 않다. 개발 협력 분야에서 일을 하시면서 예. 뿌듯했던 경험은 또 많겠지만 하나만 들려주세요. 이 분야에 들어서신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퀘스천마크 중에 하나가 실제로 개발을 통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는가를 이제 보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갖고 있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좋은 여러 가지 사례 중에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간다에서 묘목장을 만든 알렉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나무 심는 일을 했어요. 그 4,300m의 높은 산인데 나무를 다 팼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 나무를 베고 거기에다가 이제 화전민들이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올 때마다 흙이 썰려 내려가면서 아래쪽에서는 산사태가 되는 거죠. 산사태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마을이 묻히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매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 나무를 심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저희가 괜찮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림청에서 묘목을 사다가 이제 나무 심는 일을 저희는 뭐 식목일 행사도 만들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알렉스라는 청년이 그 마을 이제 감자 농사 짓던 청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아니 정말 좋은 일이긴 한데 이걸 나한테 맡겨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뭔데? 그러니까 저희에게 묘목장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주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 걸 보고 그 열정에 제가 반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정을 해볼 테니까 그럼 책임지고 그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주면 좋으냐. 이게 샐러리를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데 그 친구 말 때문에 제가 반한 건데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돈을 안 받고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 처음 본 거예요. 실제로 거기 묘목장 만드는데 자기가 움막을 지어요. 자기 집이 있는데 거기 와서 24시간을 거기서 먹고 자고 있으면서 나중에 우간다 산림청에서 소문을 듣고 그 마을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심은 면적과 묘목장의 규모를 보고 우간다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규모로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국가 정부가 나선 일도 아니고 심지어는 저희들도 조그마한 예산이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스타트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우간다에서 두 번째로 큰 조림 지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손으로. 근데 그게 제가 경험해 본 것 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사례였던 것 같아요. 교육 쪽으로도 이제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일인데 기성세대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잘 의식이 변화가 안 돼요. 자라나는 이제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생각들이 이렇게 접목이 되면 굉장히 스펀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이제
리크루트를 해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컴퍼스를 처음 봤어요. 컴퍼스가 금방 없으니까 문구점에 가도 못 사요. 그러니까 실을 매가지고 이렇게 뺑 돌리면 동그란 원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지니어스라고, 이제 천재들이라고 막 그런, 아니 그게 아니라고. 그 원의 정의가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우리가 산수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도구가 없으면 원이라는 걸 그려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른다는 게 아주 단순한 거지만, 그런 이해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있었던 사람하고 없었던 하고 사람들은 그 응용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교육이 아니면 쉽지 않지 않냐. 이렇게 일찍 시작할수록 좋고, 지속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그 작업은 계속, 훈련은 계속되는 거다. 이제 그게 교육에 대한 이제 제 이해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28년을 한국에서 사셨고 또 28년을 또 아프리카에서 사셨잖아요. 말할 거리는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어디가 더 익숙하세요? 뒤에 산 쪽이 익숙합니다. 아프리카가 더 익숙하세요? 28년 전에 떠난 한국하고 지금 가끔 와보는 한국하고 이제 이렇게 팍팍, 제가 변화 이야기했지만 한국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빠른 나라예요. 제가 여기 오면 올수록 이제 아프리카는 확실히 변화의 속도가 느려요, 비교적.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그쪽은 느긋해져요. 변화가 적으니까 적응하기도 쉽고 이렇게 가는데, 한국에 한 번씩 들어오면 변화가 너무 빠른 거예요. 말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아프리카 정말 많은 국가를 가보셨겠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나라? 네. 야, 많겠지만 딱 그냥 한 군데 정도. 네. 이야기 잘못하면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화낼 수도 있어요. 간략하게요. 서부 아프리카가 대체로 기후에서 우리에게는 매년 무덥게 느껴지는 반면에 동부 아프리카의 국가들, 북부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선선하다고 느끼는 상충, 이제 고원지대다 보니까 늘 한국의 봄, 가을 날씨가 유지되는 게 있어요. 이제 케냐 같은 나라가 제가 살아본 나라 중에 사는 여건이 상당히 괜찮았던 나라, 또 잘 아시다시피 남아공이라든지 보츠와나, 나미비아, 짐바브웨가 요즘 정치적 혼란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가 잘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나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아프리카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떨까요? 워낙 바닥을 쳤어요. 아프리카가 워낙 잠재력에 비해서 개발의 정도가 낮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속도나 발전하는 가능성에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은 훨씬 더 큰, 훨씬 더 많은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대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아프리카 재단에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요? 바라고 싶은 건 많죠. 네. 여태까지는 아프리카를 소개하는 교량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보다 이제 제가 이제 더 하실 수만 있다면 이제 그 교량 역할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고민들 많이 하시겠죠. 근데 그런 게까지 할 수 있다면 이제 한아프리카 재단이 정말 꿈꾸던 아프리카와 한국의 실질적인 이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 아프리카란? 저한테는 고향이죠. 다시 태어나면 그곳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까 전에 제가 알렉스의 비유를 든 것처럼 스스로 일어서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용기나 또 그걸 통해서 봤을 때 인생에 그만한 보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일반 분들께 아프리카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프리카를 바르게 정말 이해하고 보려면, 정말 사랑하면 다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편견과 선입관의 문제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에 어떻게 보면 너무 편협한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진심으로 타인을 사랑해보는 연습, 아프리카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전 더 좋죠. 그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제 바람입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정말 많은 분들께 퍼져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